날아온 꿈. 샵 1점 함경북도 온성군 중국이 바라다 보이는 국경 연선의 작은 마을에서 나는 태어났다. 17살까지 내가 본 것은 오직 석탄과 산뿐이었다. 둔독이라 부르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면 중국 도문이 보였지만 그 너머가 어떤 세상인지는 꿈에도 몰랐다. 침을 탁 뱉어도 얼어버린다고 할 정도로 추운 곳이었지만 그곳이 내 전부였다. 눈을 뜨면 석탄, 잠들어도 석탄 냄새가 배어있는 완전한 산골짜기였다. 17살 되던 해 군대에 입대했다. 공군이었다. 그때 나는 몰랐다. 내 인생을 바꿀 거대한 사건이 바로 그 부대에서 일어날 줄은. 샵샵 2점 하늘을 가른 한 줄기 희망. 1983년 어느 날 이웅평 대위가 미그-19 전투기를 몰고 남조선으로 귀순했다는 소식이 전 연대를 뒤흔들었다. 나는 그때 막 입대한 신병이었다. 조선인민군 공군의 자랑이던 이웅평 대위가 배신했다. 연대장이 전 군인들을 모아놓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사상이 나쁘다. 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해주시는데 어째서 남조선으로 갔단 말이냐. 연단 위에서 남조선 타도하자.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하며 구호를 외쳤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돌았다. 이웅평 대위가 바닷가에서 후루룩한 라면을 먹었대. 라면을 보고 대한민국이 이런 것도 있나? 했대. 라면. 그때까지 우리는 꼬불한 국수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탄강에서 만드는 거친 국수 말이다. 하지만 남조선에는 멋있게 포장된 라면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날부터 우리 연대의 식사 질이 급격히 올라갔다. 250g이던 밥이 300g으로 늘어나고 하늘에 한 번씩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나왔다. 베테랑 비행사가 또 도망갈까봐 그런 대우를 하는 것 같았다. 저 남조선이 이렇게 발전했나? 우리들이 배운 것과는 다르잖아. 교과서에서는 남조선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피를 뽑아서 살고 눈을 뽑아서 산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웅평 대위의 귀순 사건은 그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했다. 8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까지 나는 그 의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샵샵 3점 1991년 10월 27일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8년 만에 본 고향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변한 것이라고는 부모님이 나이 드신 것과 동생들이 자란 것뿐이었다. 잘 먹여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부엌 가마솥을 열어보니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아버지가 두만강에서 캐온 돌비늘이라는 나무를 말린 것과 강냉이 가루가 전부였다. 돼지도 안 먹을 것을 우리 가족이 먹고 있었다. 내가 8년 동안 추위와 모기에 시달리며 나라를 위해 복무했는데 나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먹일 수 없다니. 그때 둔독에 올라가 본 중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도문에서 훈춘까지 가는 도로에 밤낮 없이 불빛이 오갔다. 중국 마을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우리 온성 주원은 완전히 깜깜했다. 왕제산 봉화대 하나만 외롭게 불빛을 내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 목숨을 유지 못하겠다. 그렇게 나는 중국으로 넘었다. 샵샵 4점 국경을 넘다. 중국에 들어가니 처음에는 전기도 없는 초가집이 나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북한보다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길림으로 나가서 유치원 교사로 일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중국 조선족들 사이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위장하며 살았지만 경찰들이 계속 신분증 검사를 하려 해서 청도로 피했다. 청도에서 식당 일을 하던 중 한국에서 보석 장사를 하러 온 사모님을 만났다. 너는 중국 조선족이 아닌 것 같다. 딱 북한 사람 같은데. 그 사모님의 눈은 예리했다. 중국 조선족들과 이북 사람들은 달라. 어떻게 알아보냐고. 말투가 다르거든. 한국에 너희 북한 사람들 많아. 빨리 가라.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북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남조선 사람들이 피를 팔고 누나를 판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정치적으로 속인 거야. 국경 경비대 시절 밀수로 넘어온 한국 물건들을 뺏어본 경험이 있던 나는 이미 한국 제품의 품질을 알고 있었다. 립스틱, 브래지어, 질이 정말 좋았다. 에이, 사모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남선이 발전해도 샤워를 마음대로 하고 옷을 골라 입는다는 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사모님은 고개를 저었다. 너를 무조건 한국으로 보내야겠다. 가서 직접 봐야 믿을 거야. 샵샵 5점 꿈을 향한 험난한 여정.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강원도 출신 탈북 여성과 함께 브로커를 찾았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에 중국 공안에게 잡힐 뻔했지만 간신히 피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나는 우리나라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을. 태국을 거쳐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내 나라로 간다. 내 나라로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비행기에서 나온 식사는 충격이었다. 야채밥 위에 연어가 올라간 연어밥이었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다. 이게 뭐야? 몰라. 어쨌든 먹어보자. 아이고, 이렇게 맛있을 수가. 더 달라고 하니 또 줬다. 공짜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마음 좋은가. 공짜를 또 준다네. 눈물이 계속 났다. 부모님 생각이 났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밥을 언제 비행기에서라도 한번 드실 수 있을까? 언제 비행기라는 걸 타보실까? 샵샵 6점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다. 2012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맞아주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그런 정중한 말을 들어봤나. 인천공항은 김일성 주석궁보다도 더 웅장했다. 너무 깨끗해서 신발을 벗어야 하나 생각할 정도였다. 신발을 신으세요. 아, 신어도 됩니까? 우리 20명 모두가 어리둥절해했다. 기둥에 부딪히는 사람, 앞 사람과 부딪히는 사람. 국정원 직원은 웃으며 기다려주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니 차들이 밀려서 서 있었다. 저 차들은 왜 저렇게 서 있습니까? 차가 밀려서 그래요. 밀린다. 밀린다는 말도 몰랐다. 북한에서는 그런 용어를 쓸 일이 없었으니까. 정착지원사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또 울었다. 피를 뽑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건가 걱정했지만 의료진이 설명해줬다. 몸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무슨 균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검진 후에 초콜릿빵과 우유를 줬다. 이건 왜 주세요? 원래 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다. 건강검진하고 이런 걸 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 샵샵 7점 따뜻한 손길들. 손도장을 찍을 때 내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진 것을 본 국정원 직원이 물었다. 왜 손가락이 구부러졌나요? 중국에서 거위를 기르다가 거위가 100마리나 되는데 민들레를 거위한테 주다가 낫에 찍혀서 심줄이 끊어졌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여기서 공주 생활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원에서의 식사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북한 군단장이나 연대장도 먹어보지 못했을 음식들이었다. 북한 공군부대 비행사들도 그런 식사는 하지 못했다.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엄마, 아버지, 맏딸이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잘 왔습니다, 예정씨. 이제부터 예정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진짜 대한민국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샵샵 8점 하나원에서의 새로운 배움. 하나원에서 3박 4일 홈스테이를 나갔다. 불교 신도인 보살님 댁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하고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하고 쓰레기를 왜 분리해야 하죠? 북한에서는 쓰레기라는 게 없었다. 모든 것을 다시 써야 했다. 물병도 깨뜨려서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거나 쌀을 넣어서 썼다. 분리수거를 배우면서 놀란 것은 충격이었다. 깨끗하고 한 번밖에 안 쓴 물건들을 버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잘 사는 나라구나. 쓰레기를 버리는 물건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물을 아끼려고 설을 달라고 했더니 보살님이 웃었다.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하면 돼요. 북한에서는 작은 그릇 하나에 물을 받아서 그릇을 먼저 씻고 물이 남으면 한 번 더 헹구는 게 전부였다. 눈을 녹여서 끓인 물을 박바가지로 떠서 써야 했던 기억이 났다. 울지 마세요. 이제 사회에 나가 보세요. 찬물, 뜨거운 물 다 나와요. 샤워하고. 북한 분들은 억세서 아마 잘 살 거예요. 보살님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내가 이제 나가면 진짜 남들보다 잘 살아야겠다. 3박 4일 후 보살님이 선물을 주었다. 옷, 속옷까지 한 보따리. 언제 이런 선물을 받아봤나.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걸 보고 앞에 서서 구경했다. 중국에서는 모두 손빨래를 했는데 기계가 빨래를 하고 말리기까지 한다니.
내가 어디 고조선에서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내가 이걸 더 빨리 못 왔을까 후회가 되었다. 샵샵 9점 새로운 삶의 시작. 사회에 나와서 청주의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택배가 하루 만에 온다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택배가 먼저 와 있었다. 이게 진짜구나. 신분증이 일주일 만에 나온다고 했을 때도 믿지 못했는데 정말로 나왔다. 내가 정말 이 나라 국민이구나. 아파트는 깨끗했고 정원에는 나무와 꽃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한 동에 6세대가 사는 집만 봤는데 이런 아파트는 꿈도 못 꿨다. 이게 진짜 내 집이 맞나? 꿈인가?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수도꼭지를 틀어봤다. 찬물, 뜨거운 물이 다 나왔다. 진짜네. 핸드폰도 사러 갔다. 중국에서는 언제 내 핸드폰을 가져봤나. 진짜 꿈이었다. 다른 나라에도 전화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가는 길에 경찰차를 봤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다. 중국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아, 이게 대한민국이지. 내 나라지. 그런 트라우마는 4년 정도 갔다. 샵샵 10점 전국을 품에 안다. 청주 터미널에 가서 또 한 번 놀랐다. 북한에는 터미널이라는 게 없었다. 터미널이 도대체 뭐예요? 버스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전국으로 가는 버스들이 깨끗하게 줄지어 서 있었다. 대전, 대구, 서울, 강원도까지. 이 버스가 강원도까지 가요? 가죠. 다 가요. 전국으로. 며칠이면 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줌마가 웃었다. 어디서 왔어? 북한에서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구경 왔어요. 하하. 강원도는 3시간이면 가고 대전, 부산. 북한에서는 온성에서 청진까지 가려면 사람 대가리가 깨져야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이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샵샵 11점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서 속초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강원도에 갔다. 어머니의 고향인 삼척까지 가봤다. 할아버지가 일했다던 시멘트 공장도 그대로 있었다. 어머니는 6.25 때 국군 후퇴 시에 북한으로 올라간 고아였다고 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본 풍경은 충격적이었다. 시골인데도 모든 곳이 시멘트 도로였다. 덜컹거리는 것도 없이 부드럽게 달렸다. 북한은 웅덩이 때문에 덜컹하면 사람이 천장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시골에도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북한 시골은 깜깜한데 여기는 시골이 시내 같았다.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와 통화했다. 엄마, 내가 엄마가 있던 고향에 갔다 왔어. 공장 그대로 있더라. 어머니가 울었다. 고맙다. 내가 일으켜줬구나. 엄마, 대한민국에 와. 동생 보고 와라. 언니는 부러운 것 없이 산다. 집에 냉장고,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다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올 수 없다고 했다. 샵샵 12점 꿀벌과 함께하는 새로운 꿈. 대한민국에서 내가 마음 놓고 돈을 벌겠다. 마음껏 돈 벌겠다. 그렇게 양봉을 시작했다. 충청북도 괴산에서 양봉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괴산은 중부 지방이라 아카시아 꿀의 품질이 전국적으로 좋기로 유명했다. 누구나 기회를 주는 기회의 땅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맨손으로 시작했다. 신랑은 북한에서 양봉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의 기계식 양봉은 처음이었다. 꿀을 짜는 기계, 꿀을 옮기는 원심기. 모든 것이 신기했다. 얼마나 좋은가. 이 나라는 정말.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충청북도 괴산에서 양봉업을 하며 살고 있다. 작은 벌들이 수백 가지 꽃에 날아다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다. 샵샵 13점 그리움과 감사.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립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이웅평 대위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평생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마음의 아픔에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한다.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나에게 한국의 문을 열어준 그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나는 그분의 용기 덕분에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라면 한 봉지가 바꾼 역사. 그리고 내 인생. 샵샵 14점 꽃집처럼 날아온 꿈. 지금 내 양봉장에서 벌들이 윙윙거리며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닌다. 아카시아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면
마치 북한에서 남한으로 날아온 내 모습 같다. 꽃집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자유를 향한 간절한 꿈이 담겨 있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나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렸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울었던 그 눈물이 이제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다. 매일 아침 벌통을 확인하러 가면서 중얼거린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작은 벌들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나도 이 땅에서 꿈을 모으고 있다. 달콤한 꿀처럼 달콤한 꿈을.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온 이웅평 대위의 용기가 결국 나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다. 그 한 줄기 희망이 꽃잎처럼 날려와서 내 인생에 뿌리 내린 것이다. 벌들이 꽃에서 꽃으로 날아가며 꿀을 만들듯이 나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날아와 새로운 삶의 꿀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벌들은 윙윙거리며 날아다닌다. 자유롭게. 꽃집처럼 날아온 꿈 완.